안녕하세요. 이번은 네 번째 시간으로 워크아웃 플래닝과 세션 디자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워크아웃에 대한 기초 지식이 갖추어졌으니 실행기법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워크아웃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계획을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크아웃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G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워크아웃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워크아웃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 구체적인 핵심 내용인 타운 미팅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자료에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워크아웃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 워크아웃 연구하시고 활용하시는데 내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대로 착상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전체적인 구조니까 다시 한번 학습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그 워크아웃의 선언부터 퍼실리테이터를 선발을 하고 팀풀을 만들고 그 선발된 퍼실리테이터를 교육을 하고 임원들을 스폰서십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의 동참을 위한 교육을 하는 거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전 직원에게 워크아웃에 대한 혁신 마인드를 고양시키기 위한 동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번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프리 미팅, 타운 미팅, 포스트 미팅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이벤트들이 사실 이 프리 미팅과 연결되어 있고 사실 그 프리 미팅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인 워크아웃의 얼개가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팅, 타운 미팅, 포스트 미팅, 그런 다음에 다른 기존의 경영 혁신과의 연계, 그걸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좀 더 내고, 그런 다음에 팔로우업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프리미팅 단계에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포함한 워크아웃의 전체 얼개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프리미팅 단계와 타운 미팅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학습하게 되겠는데 그 이전에 타운 미팅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운 미팅이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워크아웃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토론 방법으로서 개선 대상 업무를 관련자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는 회의 방식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G에서도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시작할 때 대개 타운 미팅을 3일, 2박 3일 또는 무숙박의 3일 정도로 했었는데 점점 더 경험이 쌓아지면서 1박 2일, 그 다음에 요즘엔 하루 정도의 아주 능숙한 이 혁신 전문가들과 멤버들에 의해서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워크아웃 타운 미팅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운 미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영국인들이 식민 통치를 할 때 초기에 미국에 건너왔을 때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동부의 뉴욕주를 포함해서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메인주까지를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 주로 영국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었는데, 이들이 초기에 이 마을에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타운 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그 타운 미팅을 하게 되면 마을의 공회당 같은 타운홀이라고 그러죠. 타운홀에 공회당 같은 곳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빠짐없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기탄 없이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그 문제 해결 방안들을 찾아서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철수 엄마가 하고 이건 영수 아버지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원로를 중심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이 실행해 나가는, 그래서 가장 민주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그 회의 형태라고 하는 곳에서 비롯돼서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 상당히 좋아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업에서 열린 풍토에서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 깊은 이 철학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운 미팅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워크샵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선 전문 과정을 거친 퍼실리테이터, 경영신 전문가 또는 회의 진행을 위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문서나 기법 중심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오로지 열린 마음으로 그 마음 깊숙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열린 대화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스폰서라고 하는 담당 의사결정 책임자, 주로 이제 조직에서는 그 상층부의 경영진이라든지 고급 간부들이 얘기가 되겠죠. 그들이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색다른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에 그 개선하기로 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 뒤엔 쭉 챔피언으로 나옵니다만 프로젝트 오너와도 그 상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챔피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그 문제를, 선택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차별화된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워크숍과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과의 차별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운 미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워크아웃 플래닝 단계에서, 워크아웃 전체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플래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고르는 일이죠. 주제를 선정하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이 초기의 주제는 나와 있는 대로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아예 질려버리거나 또는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더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것은 워크아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쉬운 것, 우리 손으로 풀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참여를 넓혀가는 것이 워크아웃의 진정한 의미라고 봤을 때, 초기에는 low hanging fruit이라고 하는 말을 이 G에서는 많이 씁니다. 낮게 달린 사과를 먼저 손에 집히는 것을 먼저 따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널려있는 우리의 불필요하고 또는 낭비적인, 그 다음에 관료적인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을 해서 우리 손으로 한번 파헤치고 분석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초기에 그 참여를 유도하고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래닝 단계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제가 선정된 다음에 워크아웃 이벤트,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타운 미팅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선정된 주제와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임원, 아까도 말씀드린 스폰서죠. 그런 다음에 경영신 전문가, 그것과 관련 있는 퍼실리테이터 두 사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참가자들, 주로 5 내지 7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나가서 1박 2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선정된 주제를 나름대로 아무 간섭이나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1박 2일 동안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풀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만드는 그런
그 이벤트를 갖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타운 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3일, 점차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틀, 현재는 거의 하루, 쉽게는 4시간 만에도 끝내는 아주 몸에 익어가지고, 그 주위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위의 DNA가 이젠 아주 정착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회사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뭔가 풀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반사죠.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절차를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 필요한 기법들을 동원해서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그것을 승인을 받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조직이야말로 가장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그 문제를 덮어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봐집니다. 설사 그 문제를 인식을 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만 부서 단위에 또는 자기 혼자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팀이 연합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귀찮거나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저항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우리 조직의 아주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직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신속하게 모여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몸에 익은 기법들을, 그 익숙한 기법들을 가지고 빨리 풀어내고, 누가 풀 것인지를 역할 분담을 해서 신속하게 풀어내는 것이 아주 경쟁력 있는 조직이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도, 지난 시간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조직의 DNA를, 개발을 해서, 새롭게 정착시키고, 그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플래닝과 또 워크아웃 이벤트 타운 미팅이죠. 아마 횡으로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층부는 경영신 전문가들에 의한 주도적인 이 초기 단계에는 아마 여러 가지 기법이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양성된 경영신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흐르고 조직에 정착이 되고 익숙하게 되면 캡이라고 하는 활동으로 진화됩니다. 이 캡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낭비적인 또는 비능률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젠 좀 더 난이도가 높고 좀 더 큰 문제를 한번 다루고 싶다라는 게 조직의 아마 속성으로 누구나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뭔가 하나가 풀리면 그 다음 단계에 똑같은 걸 풀기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높고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죠. 쭉 이런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성공적 경험을 겪은 조직들은요, 좀 더 높은 곳에 달린 과일을 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알맞는 기법들을 또 적시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조직의 능력이라고 봐졌을 때 여기에 캡이 나온 것은 1992년도에 89년도에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돼서 주위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3년 차에 좀 더 높은 곳에 달린 과일을 따기 위해서 사실 그 높은 곳에 달린 과일이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이젠 개별적 일이나 작은 이슈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좀 더 조직 횡단적인 크로스 펑셔널한 좀 더 그 난이도가 높고 여러 부문에 걸쳐져 있는 그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죠. 그때 생겨나는 저항들, 거기엔 상당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걸리게 되죠.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프로세스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조직에서 이 바라는 경쟁력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캡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효과성이 높은 경영신 7단계라고 얘기하죠. 캡이라고 하는 그 변화 가속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92년도에 잭 웰치의 제안에 의해서 새롭게 개발이 돼서 론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GE에서는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부문 간에 걸쳐져 있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형식의 이 전 단계에서는 이슈 중심의 문제 중심의 그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했다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때 캡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제는 좀 더 많은 의미에서의 관리자들, 상급 관리자들이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 인발브하는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먼저 보신 슬라이드에 플래닝, 기획, 그 다음에 워크아웃 이벤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팔로우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고려사항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다듬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선 플래닝, 기획 단계에서 스폰서가 과연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명쾌하게 선정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다루는 과정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 주제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폰서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스폰서라고 하면요, 뒤편에서도 자세한 언급이 있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스폰서는요, 해당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해당 주제와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스폰서를 선정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프로세스 또는 구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스폰서를 구매 담당 부서장이나 구매 담당 임원을 해당 주제의 스폰서로 정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한마디로 고양이를 생선가게에 갖다 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것과 같다. 저항요인이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을 다 알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진정으로 혁신되기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 좋지만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스폰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그 전문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 의문이 따르게 됩니다.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퍼슬로테이터, 경영신 전문가가 조직의 각 기능별로 양성이 된다고 했죠. 거기에 그 퍼슬로테이터는 해당 부문의 전문가를 보완을 해주면 스폰서가 비록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보완이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완 정책을 쓰는 것은, 보완 장치죠. 장치를 쓰는 것은 스폰서가 해당 주제에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매 관련 주제인데 다른 부서의 부서장이나 다른 부서의 사람이 스폰서를 맡게 될 경우에 주제에 대한 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부문의 전문가인 퍼슬로테이터가 두 사람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멤버를 구성할 때 7대3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아웃에는 7대3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주제의 인사이더 70%, 아웃사이더 3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이더라는 것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70%, 나머지 30%는 그 해당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30%를 섞어서 멤버를 구성하게 되면 상당히 훌륭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 워크아웃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원가를 절감할 것인가 등등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주제는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것은 성공을 반 이상 보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체크할 사항들이 꽤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워크아웃 행사. 구체적으로는 이벤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타운 미팅을 얘기하죠. 사실은 안건은 분명하게 타운 미팅 들어가는 날까지 주제가 분명하게 선정이 되지 않았다. 거기 가서 주제를 선정한다. 타운 미팅 장소에 가서. 이건 참 이 방지해야 될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사실 분명한 주제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워크아웃 타운 미팅 행사를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활동은 초점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건 워크아웃 타운 미팅 장소에 가서 실제 타운 미팅 활동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될 이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죠. 이 분임 활동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주제에 스폰서 한 사람과 FT 두 사람과 그 다음에 5 내지 7명의 멤버라고 했는데, 대개는 5 내지 7명이 한 팀입니다. 그 한 팀이 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조금 좀 편협해 보이죠. 그래서 대개는 한 주제에 여러 개 팀, 대개는 5개 내지 6개 팀이 모이게 되면 성숙된 단계에서 프로젝트 성격의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진화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체크할 사항들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체크리스트가 이 항목이 있습니다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빠뜨려서 안 될 것을 여기에 실어놨으니 슬라이드를 보시고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팔로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여러분께 그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 세션을 디자인하실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개념입니다. 모든 워크아웃 세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마름모꼴의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각자 모인 구성원들이 여러 사람이 되겠죠.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넓게 폭넓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어로 diverge라고 썼는데 여긴 또 다른 말로 컨셉을 넓혀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문제에 하나만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듯이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려고 하는 노력이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를 아이디어를 쭉 전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도구들이 기법들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나와 있듯이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또는 조사라든지 상황 조사죠. 그다음에 현장 방문이라든지 환경 분석이라든지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이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버지라고 되어 있죠. 초점을 맞춰 나갑니다. 포커싱 한다라고 하죠.
그 한 가지 문제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가진 다음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접근을 한 다음에는 초점 맞추는 것이 쉽죠.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로 초점을 맞췄을 때 상당히 그 문제가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가가 좀 이 검증하기 어렵다라고 봤을 때 이런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넓은 컨셉,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초점 맞추기는 쉬울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그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전체 설명드리면서 그 프레임워크, 이 구조를 설명드렸는데요. 횡축으로 그 프리미팅, 타운 미팅, 포스트 미팅, 타 경영 혁신과의 관계로 전개가 되고 그 왼쪽 이 Y축으로는 그 각 기능별로 또는 담당자별로 참여자별로 역할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프리미팅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학습하고 또 한번 우리 머릿속에 고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팅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 필수 요소. 경영 필수 요소는 지난 시간에 제가 CBI라고 말씀드렸죠. Critical Business Issue입니다. 사실 조직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 문제를 다루었을 때 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아주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영 필수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경영 필수 요소에 네 가지 우리가 이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경영 현안이죠. 임원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생각하는 경영 현안이죠.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가 불편하거나 또는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경영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외부 또는 내부를 막론하고 고객 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만 우리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니죠. 프로세스마다 예를 들어서 인사 프로세스는 외부의 고객보다는 내부의 조직 구성원들이 진정한 고객이죠. 어쨌든 각 프로세스마다 아웃풋을 아웃풋에 영향을 받는 고객들의 소리들은 상당히 중요한 경영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영신 전문가들, 우리가 선발한 경영신 전문가들, 경영신에 앞장서서 이 경영신을 리딩해갈 그들의 생각들도 아주 중요한 경영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하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공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합니다라고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많겠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 방법을 통해서 공표를 했을 때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제 해결에 이르기 위한 아주 좋은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제를 책임질 스폰서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정된 주제와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끌고 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 결정 단계라고 봐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제와 이해관계가 가장 적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신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퍼실리테이터 풀을 만들었다고 했죠. 대개 20명 내지 30명,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는 10명 단위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그 사례로는 모 그룹을 했을 때 경영신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를 150명을 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기능별로 또는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뽑히게 되겠죠. 과장 중심입니다만 그 해당 관련된 주제, 선정된 주제와 전문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이 퍼실리테이터를 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복수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혼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복수로 추천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정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세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세션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타운 미팅을 어떻게 설계해서 그 장소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일련의 이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션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주로 누가 하느냐? 퍼실리테이터, 선정된 퍼실리테이터, 경영신 전문가 두 사람과 스폰서가 함께 기대 사항을 조정하면서 정리해가면서 이 세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세션 디자인은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박스 속에 있는 그 타운 미팅을 아주 나이스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이 문제를 선정된 주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해결 대안을 내놓기에 적합한 멤버들이 누굴까를 탐색을 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대3의 비율로 참가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선발된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타운 미팅을 한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일주일도 사실 길다라고 봐지는데 대개는 타운 미팅 현장에 가보면 오기 전날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서 자기 고유의 업무에 정리도 못하고 온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 사실 끌려오거나 밀려온 형태로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불안하거나 정리가 안 된 사람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사실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온통 머릿속에는 그렇게 멤버의 머릿속에는 온통 회사 자기 책상 속에 있는 일거리에 아마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마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죠.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문제점과 이런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준비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 해결에 접근했을 때 대개는 모여서 그 문제의 수준과 문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른 갑론을박 사실 낭비적인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 문제가 도대체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쓸데없는 낭비적인 곳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의나 모이는 것을 우린 기피하게 되고 짜증내고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회의냐. 워크아웃 타운 미팅은 무슨 별로 효과도 없을 텐데 회의나 종전에 했던 것과 무슨 차별화가 되겠느냐라는 측면의 저항감과 거부감으로 사실 가득 차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사전 준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프리미팅 단계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 세션을 설계하는데 50%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훌륭한 타운 미팅을 거쳐서 훌륭한 솔루션, 해결 대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체적으로 타운 미팅을 하게 됩니다. 타운 미팅은 G 사람들이 초기에는 unnatural work, unnatural places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일을 부자연스러운 장소에 가서 한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회자도 했었는데요. 진정한 의미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밖에 나간다는 그 장소가 사실 부자연스러운 장소다. 우리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해왔고 그렇게 숙달된 사람들인데 전혀 다루어 보지 않은 문제를 또 어떻게 보면 나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제,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도 회사가 아닌 전혀 다른 장소에 가서 그 일을 다룬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unnatural work, unnatural places란 말이 사실은 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조직 내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간섭을 많이 받게 되죠. 수시로 그 상사가 부른다든지 전화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그 온갖 머릿속은 자기 책상에 가 있는다든지 이래서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간섭을 배제하고 일단 현업에서 벗어난다는 차원, 그래서 리프레쉬도 가능하게끔 해서 좋은 장소, 아주 공기도 좋고 그런 아주 경치도 좋은 그런 장소를 대개 택해서 1박 2일에 타운 미팅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좋은 장소에서 또는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뜻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이 플래닝 단계에서 프리미팅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운 미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대개는 1박 2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문제점 도출은 뭐죠? 선정된 주제가 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에 힘들까? 거기에 장애 요인과 구체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이 들어있나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들이죠. 처음부터 해결 방안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문제 해결 기법들은요. 대개 선정된 주제에 대한 장애 요인들과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여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그 문제들이 유형별로 쏟아져 나와지게 되죠. 그 많은 문제점들을 최소한 한 팀에 적어도 20개 이상의 그 문제점들을 도출하게 하고, 그 도출된 문제들을 우선순위를 통해서 3개 정도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정을 해서 왜 그 문제가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 문제 이면에 숨어 있는 원인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기법들은 다음 시간에 타운 미팅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인 분석을 근본 원인까지 파고 들어가면 바로 그 근처에 해답이 보인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많은 해결 방안들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그 실행 가능성이 높고 단기에 성과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한 가지씩 결정을 해서 제안서를 꾸미게 되고, 그 제안서를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셀링 패키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잘 팔릴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든다. 그런 다음에 그 주제의 스폰서인 스폰서를 모시고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현장 즉석에서 발표가 끝나자마자 스폰서로부터 가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정된 것을 풀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죠. 그 스폰서와 퍼실리테이터는 이미 결정이 됐고, 그 참가자들도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참가자들 중에 이 프로젝트를,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실행해 옮길 것이냐라고 하는 실행 책임자, 그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서는 챔피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리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챔피언을 결정을 하고 각자가 역할을 분담한 다음에 현업에 돌아가서 일주일에 1, 2회의 미팅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을 세워서 문제 해결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크아웃에 대한 전체적인 플래닝 개념과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타운 미팅에 대한 설계에 대한 그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 상세하게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연결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타운 미팅 설계에 대한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